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30분 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혼조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다우가 0.2%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무역회담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는 데 두 나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애플은 0.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미국 시장 마감 사항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화요일장 뉴욕 증시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와 또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구성 종목 변경으로 인해 퇴출이 예정된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6%와 0.76%가 올라 S&P 500은 3일 연속 그리고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계속해서 이행될 것이라는 합의와 또 몇몇 주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난 점이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대체로 전기가스와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는 하락했지만 커뮤니케이션과 헬스, IT 종목은 올랐습니다. 먼저 헬스 섹터 먼저 살펴보면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이후 백신 종목은 약세를 이었습니다. 노바백스 전일장에 이어 5% 추가로 내렸습니다. 화이자도 1%대 내렸는데요. 다만 화이자의 경우는 다우 산업평균지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더해져 장 초반 낙폭을 키웠으나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엑슨모빌 역시 92년간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정유주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낙폭 키우면서 3%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다우지수에 편입이 예정된 3개 종목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고객 관리 솔루션 제공 클라우드 기업인 세일스포스 3% 넘게 올라서 $216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국적 바이오 제약 회사인 암젠도 5%대 상승, 항공우주회사 개발 시스템 허니웰 역시 3%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재 중에선 스타벅스와 잭인더박스 등이 또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랐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팡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그간의 상승으로 화요일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팡주는 대부분 올랐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엔 UBS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또 3%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도 보겠습니다. 니오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19%가 급등하는 하루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0.5% 올라 $2024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과 또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가 유일하게 0.01%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와 이탈리아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하면서 올랐습니다. 장기물이 4베이시스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2년물은 0.15%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멕시코만 지역에 허리케인 로라가 타격을 입히면서 모든 산유시설이 정지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양대 원유 모두 1%대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45, WTI는 $43 3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코로나19 긴급 치료제 승인과 또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합의 유행으로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0.8% 내린 $1,923 수준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0.28% 내린 93포인트 초반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 세계 각국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시장의 이슈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요. 엇갈린 경제 지표 흐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주택 지표 등의 발표가 됐는데 주택 지표는 예상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우려감이 좀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다운 외신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표도 오늘 또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먼저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도 못 나왔습니다. 림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전문가는 앞으로 이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에 대한 전망이 하락했고 지속해서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주택 판매 지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급증하면서 주택 시장은 긍정적인 지표를 받아들였고요. 또 8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도 18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7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10에서 18로 대폭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지표들은 엇갈린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시장도 오늘은 조금 종목별 장세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지표가 부진해도 시장이 조금 받쳐주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됐었는데요. 어제 크게 올랐던 에너지주들, 산업주들, 경기 민감주들 일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오늘은 조금 하방 압력 받는 모습 보였고요. 그래도 금융주는 오늘 역시 견고한 흐름 보였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대부분 견고한 흐름 보인 가운데 애플만이 워낙 고점에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다시금 5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흐름 보였고요. 그래도 기술주 안에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 일부 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가 혼조 양상은 보였지만 개별 종목 내에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견고한 상승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다운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 걱정과 기대 사이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는 소폭 줄어든 모습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관련된 소식 함께 전해보도록 할까요? 자, 강다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필두로 올랐던 이유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언제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주춤해질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WHO가 이 팬데믹 속도가 동남아와 지중해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까지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약 170만 명, 신규 사망자는 약 3만 9천 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해서는 4% 그리고 1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뒤를 이어서 현재까지도 피해가 극심한 동남아의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들은 아직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남아 확진자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 네팔에서도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한 추이가 워낙 또 크다 보니 시장에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도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 FDA가 이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승인 보도 이후 또 시장의 주목이 또 커졌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백신 후보 물질 임상 시험 데이터를 올해 안에 규제 당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 전인 10월 중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백신이 내년 봄쯤은 돼야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도 강한 만큼 그 개발 추이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죠. 러시아는 이미 또 백신 대응 승인에 들어갔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임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요. 조만간 또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살펴볼 세 번째 이슈는요. 뛰는 테크주 위에 나는 건설주입니다. 자, 미국 경기 우려감이 혼조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 주택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주가 테크주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자, 박찬희 외신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 주택 건축업체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다우존스 주택건축업종 지수가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 상승폭인 6%를 한참 웃도는 수치인데요. 주택 건축업종 지수 편입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덕분에 800억 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시총 800억 달러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한창이었던 2005년 당시에 세웠던 기록인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대형 주택 건축업체인 DR 호튼이나 레나, NVR 그리고 펄트그룹의 주가는 이번 달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 가운데 8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업체들은 주로 기술업체들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주택 건축업체들이 같은 반열에 선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미국의 최대 주택 건축업체 DR 호튼이 2, 4분기에 사상 최고 순매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주가는 올해에만 44% 올랐습니다. S&P 500 상승의 주역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주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고가 적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주택 건축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거고 주가는 집값 상승에 시간차를 두고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도 부동산 시장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에다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또 몰리면서 주택 지표들도 오르고 관련된 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테크주 대신 주택 관련된 종목들 또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관련된 소식 함께 전해 들었고요. 네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살펴볼 네 번째 이슈는 알리페이 엔트그룹 상장 신청입니다. 자, 알리바바의 핀테크 부문 자회사죠. 이 엔트그룹이 홍콩과 상하이 시장에 동시 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볼까요? 자, 박찬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마윈이 설립한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엔투그룹이 역사상 처음으로 상하이와 이제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세웠던 기록을 넘어서서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투그룹은 지금 홍콩 증권거래소와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창반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투그룹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30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엔투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는 중국의 430조 위안 규모의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엔투그룹은 이제 아람코를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진행한 기업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역대 최대 기업 공개로 기록된 아람코의 공모금은 294억 달러였습니다. 외신들은 엔투그룹이 동시 상장을 통해서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엔투그룹의 자산 가치는 이제 기업 가치는 2천억 달러를 넘길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엔투그룹의 주식 모집 설명서에서 동시 상장을 통해서 엔투그룹은 10%가량의 주식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투그룹이 최대 15%까지 공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엔투그룹은 결제와 모바일 뱅킹, 보험, 소액대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 관련 허가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엔투그룹의 상장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트그룹 이 기업 가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0조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고 홍콩과 상하이 시장 동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던데 어쨌든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 이 엔트그룹의 상장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 듣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섯 번째 이슈는요. 미중 간의 갈등, 틱톡 인수전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회담 이제 화상으로 열리고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우호적인 관계에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틱톡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강다은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화상으로 이루어진 미중 간의 회담에서 양측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일단 무역 합의 차질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든 상황이고요. 틱톡을 둘러싼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인수전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요청서를 내보낸 상황인데요. 일단 이 틱톡을 보고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제너럴 애틀랜틱과 세콰이어 캐피탈 이 두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설 자리가 없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오라클을 적극 지지하면서 인수전에 밀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틱톡이 오라클이 아닌 회사로 팔리면 더 이상 앞서 언급드린 이 두 회사가 이 틱톡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오라클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에 더 좋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틱톡 인수 후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외에도 트위터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모습이고요. 한때 넷플릭스와도 접촉을 했지만 넷플릭스 측에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후보군이 계속 수중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사업 철폐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관련 의향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매체는 사실 이 틱톡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제재 명령 전에 이미 MOU를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바이트댄스가 이 제재 발언이 나오기 한 발 앞서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명령을 우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미국 내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고 이번 주말까지가 인수 희망서 제출 시한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자 틱톡 인수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라클 또 트위터까지 가세한 모습인데 일단 여러 후보군들이 좀 압축되는 상태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니까 틱톡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아베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아베의 건강 이상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주 안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로 이 기자회견을 예상하고 있고요. 원래 이 자리는 코로나19 대책을 밝히는 자리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물러날 뜻을 밝힐 건지 그렇게 될 경우 후임 총리는 누가 될지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데요. 일단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그동안 이 아베 총리의 후계자로 유력했던 기시다 전 외무성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베 총리가 확실히 체력 관리를 한 뒤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는데요. 기시다 전 외무성 장관은 2015년에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인물로 일본 내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 여론조사에서 늘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서 존재감이 약한 것이 한계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2012년에 아베 총리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번 겨룬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은 높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소수파여서 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료 장악력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할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번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총리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라면서 조금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 아베 앞으로 행보가 미정인 가운데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또 총리 임기를 완수할 것이라는 시장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미정인 상태고 여러 포스트 아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그 추이 정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임을 표명할지 직무수행 의지를 밝힐지 좀 주목이 됩니다. 현재 일본의 또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아베 기자회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6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7번째 이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이슈는요. 아메리칸 항공 대규모 해고 이슈입니다. 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에 정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대규모 해고를 좀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박찬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 항공업계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상 신세가 됐습니다. 간밤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0월 1일부로 19,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기준 전체 인력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17,500명과 관리직 1,500명이 비자발적 일시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여기에 자발적 퇴사자 수까지 합친다면 일자리 감축 규모가 총 4만 자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10월에 미국 15개 소도시의 노선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정기편 운항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4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요. 회사 측은 10월 전까지 직원들이 비자발적 감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정부가 항공산업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에 합의하는 것뿐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4월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9월을 끝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을 놓고 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의 다른 항공사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36,000명에게 일시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전 통보를 전한 바 있고요. 델타 항공은 전날 조종사 2,000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장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2.2%,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3% 하락한 반면에 델타 항공은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한 이 항공 업종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이긴 한데 어제는 또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어려운 소식이 나온 만큼 또 주가 추이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지막 이슈는요.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입니다. 자, 오프라인 유통업체죠. 베스트바이가 2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택근무 또 온라인 근무로 인해서 좀 실적 전망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스트바이 관련된 유통업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할까요? 오늘 개장 전에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부양책 감소와 잠재적인 제품 부족 등에 따라서 베스트바이의 3분기 매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간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분기 베스트바이의 매출은 5.8% 증가하면서 평균 3.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소매업체인인 타겟의 24% 증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전체 수익은 거의 4% 증가한 9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달러 71센트로 예상치였던 1달러 8센트로 웃돌았습니다. 베스트바이와 같은 소매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을 비롯해 수조 달러가 가계로 유입되는 혜택을 받은 바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이렇게 4분기 어두운 전망과 타겟에 한참 못 미치는 매출 증가 소식에 시장이 실망하면서 오늘 장중 한때 7.4%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 일부 만회하면서 오늘 장 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른 소매주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가 0.5%, 타겟이 0.2% 약보합권에 거래가 됐고요.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도 0.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DR, S&P 리테일 ETF도 0.4% 소폭 빠졌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오늘장 소매주들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매업체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강다운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1시간 전 마감한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 하락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분석, 우리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